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여반에서 진행되는 메이데이 시간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메이데이에서는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들 두 가지를 풀어드리고, 이 이슈들 중에서도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면서 관심 종목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관심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20%가 상승을 하면 별 배지 하나를, 20%가 하락을 하면 별 배지를 다시 회수하는 룰을 가지고 차량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상승 하락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셔가지고 메이데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고,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멘토님은 신범철 멘토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여업에서 화학과 디스플레이 담당하고 있는 멘토 신범철입니다. 준비를 또 얼마나 하셨습니까? 사실 오늘도 이제 디스플레이 이슈를 준비했었는데 원래는 이제 다른 이슈들을 준비하려고 했었다가 다른 멘토분들이 먼저 하는 바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제 업종 내에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게 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출연하는 그 시기, 타이밍에 따라서 또 이슈하고 뭐 종목들의 주가 그 위치 자체가 좀 다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수익률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각각의 멘토님들께서 출연하시면서 관심 종목들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의 상승 하락이라는 것들은 신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는 만큼 투자 판단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판단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각각의 멘토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은 단순히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자,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디스플레이에서 저번 시간에 아이패드 1000만 대 물량에서 기대감을 조금 줬었다면은 약간 실망스러운 물량 조정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 그 정도 한 200에서 300만 대 정도 줄어들어가지고 일단은 아이패드가 한 700에서 800만 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 살짝 물량 조정에 대한 언급도 그렇죠. 하기는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약간 베스트 시나리오가 있는 반면에 워스트 시나리오가 있는 법이죠, 항상. 그렇죠. 근데 워스트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 그게 정말 참 안타깝다고 느끼고 있는 게 네, 사실 뭐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시장이 안 좋다기보다는 경제 자체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렇죠. 기업들 입장에서도 뭐 소비가 그렇게 올라오지 않는 이상이야 뭐 재고 같은 걸 잘 적절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출하량, 뭐 생산량 그런 것들을 조절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항상 뭐 기업들은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기대를 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막상 생각대로 되는 게 뭐 우리가 살다 보면 또 내가 생각했던 대로 또 되지도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기업들도 철저하게 시장 조사를 하면서 물량을 산정을 했을 텐데 네. 그게 안 되는 것처럼 주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비수가 날아와 꽂히죠. 분발을 조금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결론은 좀 어떻게 돼가고 있는 상태인 겁니까? 일단 지금 애플이 아이패드 물량 원래 1000만 대를 내려고 했다가 삼성과 LG 디스플레이한테 이제 물량이 조절되게 되면서 약 총 많으면 한 800만 대 정도까지로 나와 있고, 또 지금 현재 삼성과 LG 디스플레이가 이 아이패드 패널을 만드는 데 본격적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과 LG가 아이패드의 패널을 만들고는 있다. 네. 그러면은 뭐 일단은 부가 수익이 창출되는 거니까 실적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지 않을까요? 일단은. 그렇죠. 이제 실적을 기대해 볼 수는 있긴 한데 네.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가 결국에 이제 두 기업 안에서 파생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LG 디스플레이 한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원래 한 600만 대 정도였었으니까 이에 따른 심리적인 매출 기대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물량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서 그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실망감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지울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 아이패드 1000만 대에 대한 실적을 주가에 반영을 시키고 있었던 상태였었나요? 일단 이제 그런 기대감들로 인해서 디스플레이 어떤 소재 업체들이 조금 상승한 부분이 있지만 최근에는 물량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기대감들이 조금 빠지면서 실망 매물들이 조금 나오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1000만 대 물량 중에서 60%를 담당하기로 했던 LG 디스플레이의 동향은 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제 보통 물량을 감축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동일한 비율로 줄일 거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원래 기존에도 400만 대 정도 수준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400만 대 수준을 쭉 갈 것 같고 실질적으로 물량이 많이 준 거는 이제 LG 디스플레이다. 600만 대에서 이제 한 200만 대 정도 감소해서 약 400만 대 정도를 담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은 애플의 생산 물량 조정으로 인한 영향을 크게 안 받고 있는 상태지만 LG 쪽은 좀 물량 조정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상장 종목이 좀 아니기 때문에 관련 이제 희야에 상장되어 있는 관련 기업들 밸류 체인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네. LG 디스플레이와 관련되어 있는 디스플레이 업종 그런 기업들 타격이 조금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 LG 디스플레이한테 그중 하나 P&H 테크를 저번 시간에 말해드렸었는데, 이제 P&H 테크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에 이제 고골절 CPI 납품하게 되면서 이런 아이패드 600만 대로 해서 추가적인 많은 매출을 올리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었던 상황인데, 이제 기존 물량보다 줄어들게 되면서 이것도 이제 실망감이 조금 매출에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정도 주가를 보니까 좀 반영이 된 듯한 모습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말씀하신 김에 네. P&H 테크가 주가가 조금 떨어졌던 것들로 인해서 대응을 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도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P&H 테크의 4분기 실적을 보게 된다면 이제 매출액이 102억이고 영업이익이 18억 정도로 이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연간으로 봤었을 때는 이 당기순이익 부분이 32억 정도로 2021년 수준과 조금 아쉽긴 하지만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일단 23년도에 이제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65억이고 당기순이익은 32억 정도로 이제 조금 아쉬운 상황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21년도 수준과 이런 당기순이익이 유사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24년도에 애플 아이패드 물량이 추가적으로 조정이 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P&H 테크의 이제 23년도 실적을 보게 된다면 이제 매출액이 402억 원 정도로 21년도보다 2배 정도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36억과 32억 쪽으로 조금 아쉬운 상황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24년도와 25년도 예상을 보게 된다면 꾸준히 이런 매출액 부분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부분들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실망스러운 조정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에 앞으로 나올 실적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유심하게 지켜보면서 주가의 동향을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P&H 테크의 주가를 크게 보게 된다면 이런 저점인 65,000원에서부터 고점인 36,850원 부분이 있고 현재 구간은 그 절반 구간이 이제 17,000원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이런 17,000원 부근이 어느 정도의 주가냐면은 이제 21년도에 해당되는 이제 주가고, 그리고 이제 P&H 테크의 현재 주가는 이제 천일선과 지지선에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지켜주고 이제 상승할지 아니면 이탈을 할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P&H 테크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대비해서 2023년도가 매출은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은 회복을 했지만 영업이익률이 낮아져서 당기순이익이 2021년과 유사한 수준인 36억, 32억 가량을 기록을 좀 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당시 2021년도의 평균 주가가 17,000원대 부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17,000원대 부근들을 주가 형성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 현 구간이 미래 가치도 과거의 이 기업의 가치도 반영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딱 적정 수준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현 구간에서의 주가가 지지를 받아주는지 이런 것들 체크를 해보자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딱 주가 흐름들도 쌍바닥을 딱 젖어주면서 천일선의 지지를 받고 숨고르기도 거의 뭐 끝나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자, 긍정적인 움직임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P&H 테크 같은 경우는 삼성 쪽입니까? LG 쪽입니까? LG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LG 디스플레이가 좀 회복하는 모습들 보여줘야 네. 함께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이제 결국에 회복을 해야 그쪽에다가 많은 소재를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지만, 사실 이제 아이패드 물량이 축소가 되면서 실망감이 쌓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소형 OLED 부분에서 총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아이패드 400만 대 물량이 과연 정말
많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조금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어떤 매출적으로 이제 크게 이득을 보게 되려면 이제 아이패드보다는 이제 아이폰 시리즈의 추가적인 패널을 납품하는 것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 아이폰이 최근에 조금 잘 팔리고 있는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적으로도 많은 이제 소비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추가적인 패널 주문량을 받을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의 물량이 살짝 하향을 하긴 했으나 전체적인 큰 캐파 수준에서 좀 봤을 때는 이렇게 뭐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타격을 받아서 주가가 조정을 좀 받는 것들보다는 아이폰이 판매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아이폰의 좀 생산 증가 이런 것들로 글로벌 점유율을 높여가는 것들을 기대를 해보자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LG 디스플레이의 주가 상태도 지금 현재 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에 따른 주가 변동은 없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시죠. LG 디스플레이의 이제 4분기 실적을 보게 된다면 이제 지난 시즌보다는 어느 정도 영업이익과 이런 당기순이익 부분들이 이제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아직 디스플레이 업황이 풀리지 않았고 또 재무에 대한 상황이 아직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24년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막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년도에 이제 영업이익을 보게 된다면 이제 어느 정도 적자의 폭을 조금 축소시키는 모습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5년도가 되게 된다면 그 어느 정도 적자의 리스크를 해소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반영이 되게 된다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실적으로는 지금 당장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LG 디스플레이의 차트를 크게 한번 살펴보자면 22년도에 최고가 24,000원에서부터 최저가인 10,000원 부근까지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22년도부터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 거는 디스플레이 업황이 좋지 않아졌고 또 LCD에 대한 판가 문제가 지속적으로 커지게 되면서 7분기에 흑적자가 지속되면서 주가도 같이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중간중간에 이제 상승이 왔었을 때는 이제 애플 아이패드 물량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폭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에 이런 아이패드에 대한 물량이 축소를 했고 당장 실질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거란 기대감을 느끼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추가적인 급등을 이제 생각하기엔 어렵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좀 있었던 것 같네요. 4분기의 실적이 흑자가 좀 나왔다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장기적으로 흑자가 계속 나는 것들이 아니고 일회성으로 좀 반영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자, 그리고 연간이 4분기가 실적이 흑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가 실적이 적자가 좀 최대치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출도 살짝 소폭 하락하는 것 같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뭐 당기순이익은 작년보다는 조금 좋아진 좀 적자가 축소된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궁극적으로 업황이 회복이 돼야 2024년도, 2025년도 영업이익을 뭐 실적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점. 그래서 실적이 아직까지 좀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장기적인 뭐 우려라고 해야 될지 이거 업황 개선이라고 해야 될지 참 애매한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가가 큰 변화는 없으니까 당분간은 일단은 좀 관망하자라는 그런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같은 이슈이긴 합니다. LG 디스플레이하고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또 LCD 이제 매각을 한다라는 소식들이 좀 있긴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LCD 사업에 저번에 지난 시간에서도 얘기를 한번 했듯이 네. LCD 사업에 철수를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당시에 LCD 기업으로 좀 창작자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좀 된다라고 간접적으로 좀 언급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어떤 상황일지 좀 일단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이미 손을 뗐고 남은 국내 대형으로 보게 된다면 LG 디스플레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보통 LG 디스플레이 LCD 공장 라인이 원래 파주와 광저우에 크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파주 부근들은 이미 LCD 부근을 철수를 했고
실질적으로 LCD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광저우 공장 쪽인데,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LG디스플레이가 이런 매각설에 대해서 조금 부인을 하긴 했지만,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중국에 대한 그 저가 공세 또 업황 악화로 인해서 조금 최근에는 이제 매각 쪽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 형성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중국의 이 저가 공세를 좀 체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저는 이제 원래 11번가랑 쿠팡을 사용을 하는데 알리익스프레스를 가보니까 가격이 쿠팡과 11번가의 절반 가격이더라고요.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뭐 간단하게 시골에다가 뭐 잠깐 쓸 거를 주문을 했는데 그게 좀 부품이 부서져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 판매자한테 연락을 하니까 그 판매자가 부품 하나를 다시 보내줄 테니까 0.01달러를 결제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배송비로. 근데 한국 돈으로 14원이에요. 그렇죠. 근데 위안화로 계산을 해보니까 달러로 해서 위안화로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들은 일단 배송비 정도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저가 공세, 환율로 인한 저가 공세가 가능한 이유가 되지 않나. 네, 뭐 그런 식으로 뭐 위안도 저렴하고 중국의 저가 공세가 참 이 쿠팡과 11번가 쪽으로도 국내 유통업계 쪽으로도 점점 좀 나와주고 있는 게 저는 이제 그런 걸로 좀 체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LCD 쪽에서 우리가 좀 이길 수 없었던 이유들을 참 그쪽에서 좀 느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악재라고 할 수는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실 LG디스플레이가 이제 LCD를 매각한다라고 했을 때는 더 이상 사업적으로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뭐 파는 거니까 LG 디스플레이 쪽에 적정 가격만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국내에서 LG 디스플레이 LCD 사업을 보고 진행하는 기업들이 그래도 꽤 있을 텐데 이런 LCD 부분을 철수를 하게 된다면 그 기업들에 대한 피해가 조금 심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LG 디스플레이하고 LCD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 뭐 어떤 기업이 있습니까? 일단 이제 UID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바이오가 있습니다. 우리바이오요? 바이오기업 아닙니까? 최근에 이제 의약용 대마로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매출 비율을 봤을 때는 이제 바이오 부분은 굉장히 한 3%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다. 그리고 이런 LED에 대한 부품을 만들고 뉴옵틱스에 이제 납품을 하게 되면서 또 뉴옵틱스는 이제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사항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LCD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매각을 하게 된다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사업으로 의료용 대마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지만 사실 뭐 의료용 대마도 기대를 할 수 있는 건 좀 아닐 것 같아서 뭐 각설하고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LED, LCD 이런 사업을 주력으로 좀 하고 있는 상태에서 LG 디스플레이와 연관이 좀 있다 보니 LG 디스플레이가 LCD 사업을 철수를 하는 거에서 매출 비중에 타격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움직임 보니까 디스플레이 사업 기업들보다 움직임이 더 나은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우리바이오의 차트를 보게 되면 움직임이 살짝 괜찮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상승했을 때 이슈로 보게 된다면 이제 의료용 대마 쪽에서 관련돼 가지고 상승했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나 이런 의구심을 한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LCD 사업 철수가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한 사업 전환이 악재 해소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한 뭐 그런 움직임인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기술적인 부분들 체크를 해보면서 주가 흐름들 현재 위치가 좀 어떤지 이렇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바이오의 이제 상승했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이제 10월 달에 한 번, 1월 달에 한 번, 이제 두 번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두 번의 상승에 대한 이유는 이제 의료용 대마에 대한 테마를 입어서 우리바이오가 상승을 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바이오에서 이런 바이오가 차지하고 있는 매출 비율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큰 기대감을 가지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게 봤을 때도 이런 3,500원, 4,000원 부분들에는 이제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바이오 주가가 이런 부분들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에 2020년도까지 500원대 주가 흐름이 뭐 만원까지도 급상승한 적이 좀 있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의료용 대마 쪽으로 집중을 좀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하기도 했는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주가가 천일선을 기점으로 해서 3,500원대 그리고 4,000원대 매물 저항대가 좀 있다 보니까 이 현 구간들을 돌파를 할 수 있을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뭐 LCD 사업의 철수 이런 부분들은 뭐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흐름들인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삼성과 LG 쪽의 디스플레이 사업 업황도 체크를 해봤고 이슈들도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신범철 멘토님께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종목은 어떤 기업입니까? 일단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주목할 만한 기업은 이제 KG 이니시스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제 KG 이니시스는 이제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이제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비의 증가로 인해서 이제 이득을 보는 이제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이제 거래액을 보게 된다면 이제 4조 원대로 나타내고 있고, 이 수치가 22년도와 비교해 봤을 땐 약 2배 정도, 그리고 이 19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도 굉장히 증가한 수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기점으로 해서부터 어떤 온라인이나 모바일 쇼핑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소비가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항공에 대한 이용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이에 관련된 이런 PG나 VN에 대한 어떤 거래액이 늘어나게 되면서 KG 이니시스에 대한 이제 매출에 대한 기대를 한번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이제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이 인텔리안 테크는 결국 위성통신이나 안테나에 관련된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저궤도 위성통신으로서 이제 추가 매출원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저궤도 위성통신이라는 게 어떤 이제 300에서 1500km 상공에 이제 다수의 위성을 배치해서 지구의 지면과 가깝기 때문에 어떤 전송 속도가 이제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런 지상 케이블이나 해저 케이블에 대한 단점을 소폭 이제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해서 추가적인 매출 동력을 얻게 된다면 이제 주가도 그에 맞춰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관심 종목으로는 KG 이니시스하고 인텔리안 테크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관심 종목들은 우리 각각 멘토분들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투자에는 단순히 참고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우리 이슈들을 풀어드리면서 관련 종목들에 대한 이슈 또한 참고 당부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범철 멘토님, 관심 종목이 20% 상승하면 별배지 하나, 그렇습니다. 20% 하락하면 별배지 해소할 게 없네요. 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이 종목이 좀 올라가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